바이든이 말하는 한미 방위 조약은 미군의 참전을 보장하는가? 노태우 김영삼 정권을 제외하고 보수가 집권할 때 전자권을 넘겨버리고 그것을 안보 행위라고 떠들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지금은 어떤 말을 할까요? 제 영상에도 제법 댓글로 달리는 말이 있습니다. 진보는 불안하니 전자권을 받아오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미사일 주권을 찾아왔다는 소식에 이런 반응을 하는 뉴스나 댓글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친중 친북 정책에 화난 미국이 미국 품에서 벗어나려는 한국에 경고하고 동맹으로서 진정성을 떠보기 위해 미사일 지침 해제를 이용해 문재인 정부를 떠봤는데 생각 없는 문재인 정부가 그걸 거부하지 못하고 날름 받아버려서 미국의 불신을 자초했다는 그런 기사와 댓글이 있었습니다. 보수는 무엇이고 진보는 무엇일까요? 우파는 무엇이고 좌파는 무엇일까요? 보수 또는 우파, 진보 또는 좌파.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정치 집단이거나 이를 지지하는 성향을 지닌 이들입니다. 외세의 주권 침해에 항의하고 외세의 주권 강탈에 피 흘리며 저항해야 할 대한민국에 뿌리를 두고 있는 집단이고 국민입니다. 주권은 이념의 문제도 아니고 종교의 문제도 아니며 거래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주권을 두고 진보니 보수니를 따지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짓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이런저런 말이 나오고 전달에 비해 지지율이 5%가량 떨어지자 어제 바이든이 TV에 나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9일 공개된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아프간 사태를 계기로 중국이 타이완을 향해 미국에 의지하지 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앵커의 질문에 아프가니스탄과 타이완이나 한국, 북대서양조약기구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타이완이나 한국에서 내전에 근거한 협정이 아니라 통합정부에 근거한 협정을 맺은 상황이라며 이 나라들이 침략을 받을 경우 미국은 조약에 근거해 즉시 군사 개입을 하게 된다고 밝히고 이 나라들은 국방에 대한 준비 태세도 훌륭하고 실제로 이들 정부들은 악당들이 자신들에게 나쁜 행위를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안보조약을 맺은 사이이고 한국은 자주국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둘러 항복해버린 아프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철군과 미국의 이익이 없는 곳에서는 싸우지 않겠다는 바이든의 말이 나오자 미국과 군사동맹인 여러 나라에서 우려를 표명했고 그중에 특히 한국과 대만 언론에서 지나칠 만큼 선정적인 자극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점이 눈에 띄지 않나요? 국내 언론에서 나토 주요국은 물론이고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우리보다 심한 일본에서 아프간 사태를 계기로 어떤 우려를 심각하게 했다. 이런 뉴스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백악관을 향해 질문할 때 직접 국명을 거론한 나라도 대한민국과 대만뿐입니다. 제 나라를 아프간과 동급으로 놓고 미군이 아니면 저항하거나 지킬 수 없는 나라로 대한민국과 대만의 언론이 그렇게 기사를 쓴 것입니다. 이 두 곳의 언론 기사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려는 하는데 자주국방에 대한 기사는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군 철수로 미국을 온전히 신뢰하기가 꺼려진다면 당연히 자주국방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왜 자주국방에 대한 기사가 눈에 띄지 않을까요? 자주국방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전시작전 통제권입니다. 외세군대에 우리 국군이 지휘와 통제를 받는데 자주국방이란 말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악관 대변인 설리번의 발언이나 바이든의 발언 중에 미군이 철수할 계획이 없다거나 조약에 의해 참전한다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미군 철수도 안 한다고 하고 전쟁이 나면 조약에 의해 참전한다고 하니 대한민국은 걱정할 것이 없다. 그런 메시지를 국민의 위로랍시고 하는 것입니다. 2018년부터 한미연합훈련 연기나 축소, 취소까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트럼프에게 김정은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제안했고 트럼프가 이 제안을 받아주고 미국의 설명을 들은 한국이 동의하면서 트럼프 재임 기간 내내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북미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한미연합훈련을 더 하지 않겠다고. 트럼프는 일방적으로 북한에 약속도 했습니다. 물론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지키지 않아 북한이 황당히 하고 있지만 싱가포르 회담이 끝나자마자 트럼프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이니 이것은 비밀도 아닙니다. 그런데 국내 언론과 야권에서는 트럼프는 쏙 빼고 북한 눈치 보느라 한국 정부가 훈련을 취소하고 축소한다고, 마치 미국은 원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반대해서 훈련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여론을 만들려 했습니다. 북미 회담과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한국 정부는 돈 낭비로 보는 트럼프 행정부와 근본적으로 연합훈련을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북미 회담에 걸림돌이 될 거라는 미국의 우려에 한국은 동의를 안 할 수 없었고, 북미 회담 개최가 가능성이 있는 동안에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 애쓰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말도 언론이 했습니다. 훈련하지 못하는 군대가 제대로 싸울 수 있느냐는 말도 빠지지 않고 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입니다. 군대든 사회생활이든 훈련되지 않으면 제 역할을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은행원이 능숙하고 빠르게 돈 세는 것처럼 반복된 훈련은 군대의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훈련된 군대를 이끌고 전투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지휘관의 역량은 전쟁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우리 국군 전작권과 지휘권이 미군에 있습니다. 지휘 역량과 작전 역량은 일반적인 훈련과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전작권 부재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국에 보고합니다. 미국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에 따라 한국 전쟁에 참전할지 안 할지를 결정해 달라고 의회의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의회의 승인이 하루 만에 나올 수도 있고 보름 만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를 살펴볼까요? 제3조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근무의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한국과 미국은 각자의 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참전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절차라는 것이 의회 승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대통령이 의회에 보고하는 기간이나 의회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에 강제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쳐들어왔다고 했을 때 주한미군도 사드를 발사해 기지를 방어하거나 지극히 수동적인 방어 개념의 전투만 하게 됩니다. 오키나와나 괌의 미군은 명령을 기다릴 것이고 적의 공격에 국토는 만신창이가 되고 있을 때 우리 국군은 어떨까요? 주한미군은 열애라 친다 하더라도 우리 국군 수뇌부는 미군이 없는 상태를 가상해 전쟁을 대비한 작전권을 수행한 적이 있을까요? 효과적으로 각 부대의 효율적인 명령이 하달될까요? 우리 군 수뇌부에게 그런 훈련이 되어 있을까요? 이 좋은 예가 연평도 포격 사건입니다. 당시 합참에서 우리 군 수뇌부는 이러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에 3분 간격으로 전화해 뭘 해야 하는지 지시를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과 군대가 폭격을 받는 상황에서 우리 군 수뇌부는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주한미군 쪽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하죠. 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데 소말리아 군대도 당신들처럼 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전쟁이 나고 미국에서 참전 승인이 며칠만 늦어져도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을 무시하고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훈련이 안 된 전작권을 잘 행사할 수 있느냐입니다. 닥쳤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경험 부족에서 오는 틈을 메우기 위해 치르지 않아도 될 값비싼 희생을 치러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훈련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이죠. 국군만의 독자적인 훈련이라 해도 부대 간의 연합훈련과 같은 규모가 있다면 그것조차도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공군의 경우 한 개 편대의 훈련도 전투기의 무장 여부도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고 미국이 판단하면 이마저도 허락을 해주지 않습니다. 훈련의 시작을 미국의 허락을 받는 것으로 해야 하고 허락한 범위 안에서 해야 합니다. 전작권이 없는 우리 국군의 현주소입니다. 전작권이 우리에게 있다면
유사시 거의 선제 공격과 같은 작전을 펼 수도 있는데 지금은 공격을 당하면 공격한 원점 외에는 공격조차 할 수가 없고 추가 응징도 불가능합니다. 평화로운 시기에 잘 훈련된 지휘와 통제로 제대로 된 명령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그것이 전자권입니다. 주권 중에 가장 강력한 주권이어서 그 무엇으로도 통제할 수 없는 주권이 군권입니다. 그 전자권이 군권이지만 어느 대선 주자도 표 계산에 이를 발언하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여 대선 주자 캠프에 전자권 반환 공약을 내라고 전화 한 통화씩만 해주신다면 정치권이 각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행여 반대하는 캠프가 있다면 낙선 운동을 해야 합니다. 국민이 의지를 보여주면 차기 정부가 누가 되든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